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광야 시민 TV. 예, 요즘에 이 광양 시민 TV가 아주 핫한 용어로 지역사회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정교 기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네. 예, 평소에 대충 오시다가 오늘은 좀 신경을 쓰셨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요? 네, 방송에 맞춰서 머리도 네네네. 하고 네. 이 옷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네네네. 뭐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네. 그런 옷입니다. 저는 일정상 오늘 그 미용실도 못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대충 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사과드리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빛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효 기자님 좋습니다. Very good. 하이. 네, 오늘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 이제는 I can speak, 광양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발족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심층 토론에서 발족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첫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주 파트너사 임금이 10% 이상 인상이 예상돼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에 노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내 하청 상생협의회는 소속 기업의 임금 10% 이상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주사 직원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저희 방송에서 포스코나 그 외주사 직원의 임금 인상 수준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정하고 1천억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키로 한 바 있었죠. 이 같은 금액은 전체 외주사 직원의 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인상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가 창립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외주비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주 파트너사 직원은 8,500명가량 되는데요. 이번 인상 공고안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지역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의 이제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 등을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던 보건대 부분인데요. 오늘 너무 기쁜 일이네요.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광양보건대학교의 교사시설 확보율과 전임 교원 확보율이 전국 전문대 평균값에 미달하고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 등도 전국 전문대학교 평균값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이 횡령 행위를 한 학교 법인의 설립자 등에게 학생들이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려대학교, 수원대학교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네요. 네.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소송을 진행한 서동영 변호사는 비리 행위자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학원 비리 근절에 조금이라도 기여라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홍하 씨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횡령액이 약 380억 또는 403억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횡령 액수에 비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유감이다고 이는 향후 항소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확실히 횡령 액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광양의 보건대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돼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지역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함께 해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80대 노인이 관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도중에 버스가 급출발해서 노인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서 시내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시나 광양교통은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만 남발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현재 관내 시내버스 등록수는 51대, 시내버스를 주로 찾는 승객은 노인분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취재 기자가 직접 관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 기자가 지난 18일 사랑병원과 마동 금광 블루빌 인근 정류장 등 세 곳을 둘러보며 버스 승하차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2시간가량 6대 정도를 지켜본 결과 문이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채 출발한 버스는 한 대의 꼴이었지만 노인을 내려준 버스는 대부분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급출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광양교통은 2개월에 한 번씩 교통안전 문제, 노약자 대우, 승객 친절도, 승차 권장 등에 관련된 기사 매너와 시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봐지는데요. 이에 대한 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노약자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는 따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교통업체에 따로 교육 요청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교통업체에서도 자체적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승용차가 아닌 시내버스 타기 운동을 많이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댁도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하고 있는데요.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이렇게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공문을 보내고 자체적 교육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걸로 지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발전소 추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 그린에너지는 더 이상의 공청회를 생략한 채 발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광양 그린에너지가 지난 17일이었죠.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광양 바이오 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8월 무산과 연기에 이어서 세 번째 다시 열린 공청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청회장에 지역민도 아닐 뿐더러 발전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입장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이들의 퇴장을 요구한 것인데요. 갑작스런 공청회 무산 선언에 주민들이 발언자 쪽으로 몰려들며 항의를 하면서 장내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주민 대표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면 발전소 건설은 더 어려워진다. 주민들은 오늘 공청회 무산과 상관없이 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아마 무산된 공청회가 속히 끝나고 광양 그린에너지의 보도자료가 바로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파행 진행됐지만 더 이상의 공청회 개최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청회가 파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더욱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안 논란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기자님, 시가 전국 최초로 광명동에 들어설 법사랑타운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광명고등학교 강당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월 28일 법무부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유일하게 선정된 광양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함께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CCTV 보안 등 비상벨 설치 위치 확인과 재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네, 아마 광양에 법무부 장관이 내려온다고 소문이 정말 무성했었거든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또 법사랑 타운을 위해서 광영동 내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법 교육 강연을 개최했었고요. 법사랑 학교 지정 운영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 포스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네네네. 이와 함께 주민 상담과 현장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마련해서 방범용 CCTV와 통학로 펜스를 설치하고 공폐가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광양의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내려오셨나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내려오셔서 네. 유공자 표창도 하시고 네네. 아마 법사랑 타운을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무부 장관님 광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광영동이 계속 변화하고 노력하는 데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난 시민TV에서 전남 드래곤즈 소식이 있었죠. 저희 네. 전체 스태프들이 화이팅을 외쳤는데 그렇죠. 오늘 전남 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열린 포항과의 결전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이팅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전남이 지난 주말이었죠. 21일 오후 3시에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스플릿 2라운드 경기에서 네. 포항과 3대1로 패했는데요. 전남은 전반 25분 패체신의 행운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네네네. 후반 18분 롤리냐의 득점과 후반 32분 고태원의 자책골, 다시 후반 44분 롤리냐의 추가골을 내준 끝에 결국엔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전 스텝이 응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라운드 직전까지 파리 대구가 승점 37점, 상주가 34, 전남과 인천이 각각 33으로 강등 직행이 유력한 최하위 승점 26점의 광주 FC에 앞서 있었죠? 네네. 하지만 상주가 광주의 덜미를 잡혔고요. 네. 인천이 비기면서 35라운드가 끝난 현재는 상주가 34점, 인천이 34점, 네네. 전남이 33점으로 9위에서 11위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최하위 광주는 네. 상주에게 승리하면서 29점으로 격차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네네네. 잔류가 확실시 되고요. 네. 11위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면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 2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네. 하지만 남아있는 경기는 상주, 인천, 대구 등으로 올 시즌 모두 상대 전적에서 전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희망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희망은. 네. 한 경기만 패해도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어 강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네. 너무 전남 드래곤즈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지금. 네네. 앞으로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의 힘찬 화이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3경기를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네. 전남 화이팅을 한번 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전 스텝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하면 화이팅! 어떻습니까, 이 기자님?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다 같이 그러면 전 스텝 같이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정교 기자님 헤어스타일부터 말씀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또 다음 주간 브리핑 순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보시고 2부 심층 토론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광고! 광양 시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민의 펀드로 만들어진 시민 주주신문. 시민들의 시선으로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문의 061-761-2992. 광양 시민 TV. 2부 심층 토론 순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광양에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에 실무를 맡고 있는 문성필 간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녀상 실무를 맡고 있는 문성필 간사입니다. 먼저 시민신문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 방송에 출연 기회가 흔치 않은데 흔쾌히 소녀상을 알리는 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이거 시민 TV가 너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은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회자님도 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10시 광양시청 1층에서 진행됐고요. 네. 지역 시민과 기관장 추진위원회 참여단체가 모여서 발족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네.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무사히 발족식을 마칠 수 있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250여 분 정도, 그리고 사회단체장님들, 실무자,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딱 알맞게 잘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중에 모조 소녀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모형 소녀상인데요. 네네네. 원래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인근 지역인 순천에서 이걸 사용을 하다가 네. 우리가 이 발족식을 하자는 의견을 드렸더니 흔쾌히 가져가도 좋다. 네네네. 그래서 잠깐 사용하고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네. 돌려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마 지금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런 학교 행사나 위원 행사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평화나비 배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평화나비 배지. 이게 시민들께서 홍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이거 받고 싶어서 주세요 했는데 제가 방명록을 작성하시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홍도가 뜨거워서 배지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분위기가? 네, 이제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내용처럼 이제 참석자 전원에게 저희가 증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배지가 제작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을 1000개를 주문했는데요. 네. 이 피해 할머님들의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정대협에서 저희가 문의를 네. 했고요. 약 한 15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 판매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좀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후에 이 배지를 통해서 모금 운동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중에 경과보고에서 142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단체들이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여러 단체들 중에 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정당 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도움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은행 이런 공공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양대 이런 노동단체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 여성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42개 단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과보고에서도 앞으로 300여 단체까지 이렇게 확대하겠다. 또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성과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이 좀 짧다면 짧은데요. 이렇게 그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혹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건립추진위원회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대식 때는 142개 단체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각 학교라든지 각 그 여러 기업체에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뭐 행사를 할 테니 와서 같이 하자. 그다음에 약정서를 쓸 테니 같이 하자.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정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약정서를 나눠드렸거든요. 행사장에서. 약정서가 모자라서 그냥 봉투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열기가 너무 뜨겁구나 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현재 지금 광양 YWCA에 저희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정식으로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땡땡땡땡 하나씩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번호가 뭐죠? 061. 그렇습니다. 저희가 761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0815. 0815. 08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1-761-0815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기 쉽네요. 8월 15일 광복절 0815.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061-761-0815.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거 밑에 자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예정 날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네, 저희가 내년 2018년 3월 1일을 예정하고 있고요. 약 150일 동안 지금 약 한 5달 남았죠. 그렇게 3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좀 섣부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양의 평화의 소녀상을 어디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하는 장소 부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참 발족식 처음이라서 예민하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건립 위치를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또 지역 사회단체들, 시민단체들 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묻고 그런 의견들이 모이면 저희가 대표자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이제 대표자님들께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는데요. 정말요? 제 마음속입니다. 이거 편집 안 될까요, 이거? 편집 안 하고 우리는 계속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곳이 있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니 저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치가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비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셔요. 사회자님께서는 혹시 그 소녀상 어제 SNS 보니까 뭐 군산 소녀상을 올리셨던데 제가 직접 군산에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수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보시고 얼마쯤 예상이 되는가요? 저는 이 소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비석도 있고 후원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들었겠다, 그 장소에 보니까.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나름 안목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소녀상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면 돈값이 요즘에 비쌀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3,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네네. 동상만 설치하는데 그렇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부대 시설까지 같이 하면 좀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뭐 사업 많이 해보시니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홍보비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아마 모금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립추진위가 밝힌 최종 모금 목표액이 8천만 원이었죠. 그렇다면 뭐 2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보통 작게 만들면 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건립 추진위에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만 그 자체로만 보면 비용이 낮을 수 있지만 이제 8천만 원이 들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네네네. 여러 부대 시설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8천만 원 이렇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 오늘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발족식 때 이렇게 들어온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신지 밝혀줄 수 있나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회자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봉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네. 사실은 네. 제가 지금 여기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고 있는데 아직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좀 그렇겠죠. 아쉽지만 아직 개봉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후에 네네. 저희들이 개봉되거나 모금된 금액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SNS나 네. 저희 그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정서를 나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다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 이 모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한 모금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까지 해서 잘 이렇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 방법이 직접 전달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접 모금은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것도 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약정서라든지 네. 저희가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금통 보셨습니까? 그 아주 이 중간 거 작은 거 또 스티커 작업까지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이 그런 스티커 작업을 같이 해서 저금통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저금통을 각 학교가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네. 드린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집에 있으시죠? 있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네. 또 개인 집에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모금액을 전달하고자 연락도 오시고 이런 각자의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모임이 많고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요즘에 특히 가을철에 네네네. 참여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친식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소녀상과 모금함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한다는 그 현수막이죠. 네네네. 현수막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모금 활동을 같이 동참을 할 때 저희가 그걸 통해서 그분들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념 촬영이라든지 네네. 기념 촬영하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사회자님께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팔로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같이 좀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 꼭 그리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하나 하십시오. 그 예. 사회단체 활동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모금을 많이 하는지 좀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네네. 이 돌발 질문입니다. 제가 모금을 또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모금을 했다. 바자회를 해서 모금을 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누가 결혼식이었는데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기부를 했다.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모금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방송 끝나고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술을 한 잔 사야 되는 겁니까?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일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가 앞에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땡땡땡 081호입니다. 예. 혹시 광복절을 생각하고 지신 전화번호가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야, 사회자님 예리하신데요. 예. 저희가 이 전화번호를 네. 개통
개통을 할 때, 전화로 네. 개통을 할 때 두 가지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3일짜리면 뭐 그렇죠. 0301이랄지 이랬는데, 네. 근데 0301을 원했겠습니까? 081을 원했겠습니까? 저희들이. 0301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것이 네. 안 되고 081호가 됐다는 것은 네네. 이제 그 전화번호밖에 없었어요. 아하, 이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도저히 안 되면 8월 15일이라도 네. 시민들께서 기억하기 좋지만 그렇죠.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8월 15일 광복절을 저희가 그 생각을 해서 081호로 정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화국 앞으로 0301번은 비워두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우리 소녀상이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양은 좀 늦은 감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단체가 오랫동안 생각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제안하신 네.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우리 추모 행사라든지 네, 또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작년 이맘때쯤이죠. 저희가 서울을 왜 많이 다녔죠? 작년에? 네. 촛불. 그렇죠. 저희가 네. 촛불 집회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지역 단체들이 좀 피로도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정된 지금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서 이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특별하게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늦은 것이 또 가장 또 빠른 거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지역의 시민운동, 그런 지역 운동들이 쉽지 않고 환경도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발족식을 계기로 광양에 평화운동 바람이 불게 된 것을 지역 운동가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선뜻 우리 소녀상의 실무를 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광양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후세에 대한 교육을 하자는 저 피해 할머님들의 그 뜻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양에 소녀상이 건립되는 순간까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부탁 말씀드리고요. 네. 발족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중간 또 평가해보고 최종 또 만들고 나서도 우리 간사님 모시고 또 시민들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광양에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길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 그래야 우리 피해 할머니들의 뜻대로 후손들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 I Can Speak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I Can Speak 영화 한 편 꼭 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층 토론 순서 광양 평화의 소녀상 문성필 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양 시민 TV 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잘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